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아휴, 혼자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죠? 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 험난한 여정에 저희가 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게요. 핵심만 쏙쏙 뽑아서 지식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바로 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있잖아요. 그걸 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 그 자료군요. 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합격에 정말 큰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파이팅 하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이자 핵심 질문은 블로그 포스팅 6055회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림의 병렬 공진회로에서 공진 임피던스 Z05문, 바로 이 질문인데요.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기 위해서 우선 병렬 공진회로가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초부터 탄탄히 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탐구해 보죠. 먼저 블로그에서 설명하는 그 병렬 공진회로라는데 정확히 뭔가요? 저항 R, 인덕터 L, 커패시터 C가 병렬로, 그러니까 나란히 연결된 회로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RLC 소자가 서로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연결된 구조를 병렬 회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현상이 바로 공진이라는 건데요. 공진이요? 네, 공진. 이게 뭐냐면 특정 주파수가 있어요. 공진 주파수라고 하는데 딱 그 주파수에서 이 회로가 교류 전류에 대해서 보이는 저항값, 이걸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임피던스. 그 임피던스 값이 최대가 되는 아주 특별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하, 특정 주파수, 그 공진 주파수에서 전류가 제일 흐르기 어려운 상태, 즉 임피던스가 최대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럼 블로그 문제에서 묻는 공진 임피던스 Z0는 바로 이 최대 임피던스 값을 딱 지칭하는 거겠네요. 정확히 맞습니다. 병렬 공진 회로가 공진 주파수에서 나타내는 그 최대 임피던스 값이 바로 Z0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네, 뭐인가요? 뭐랄까, 이 공진 상태가 딱 되면요. 회로 안에 있는 인덕터 L하고 커패시터 C가 만들어내는 고유한 저항 성분, 이걸 리액턴스라고 하잖아요. 네, 리액턴스. 이 L 리액턴스랑 C 리액턴스가 서로의 영향을 그냥 완벽하게 상쇄시켜버려요. 없애버리는 거죠. 서로 상쇄된다고요. 그럼 마치 줄다리기에서 양쪽 힘이 똑같아서 아무도 안 움직이는 것처럼요. 그럼 회로에는 뭐가 남게 되나요? 네, 뭐 비유가 적절하네요. L이 만드는 유도성 리액턴스랑 C가 만드는 용량성 리액턴스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서 그냥 서로 정확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 뭐 그네를 밀 때 고유한 움직임, 즉 주파수에 맞춰서 살살 밀어도 그네가 엄청 크게 움직이는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병렬 공진에서는 이 리액턴스가 상쇄되면서 사실 전체 회로 관점에서 보면 임피던스가 최대가 돼요. 직렬 공진하고는 좀 반대거든요. 아, 직렬하고는 반대군요. 네. 결과적으로 병렬 공진 시에는 L과 C 리액턴스 성분이 상쇄되니까 회로는 그냥 순수한 저항 R만 있는 것처럼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저항만 있는 것처럼요? 되는 거죠. 블로그 본문에서도 그래서 공진 시 임피던스는 순수 저항 성분만 가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L과 C가 서로 막 싸우다가 둘 다 사라지고 회로는 그냥 순수 저항 R만 남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임피던스는 오히려 최대가 된다. 아, 개념적으로는 이제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진짜 가장 중요한 것. 수험생 입장에서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 블로그 문제의 정답이기도 하고 반드시 외워야 하는 공식 있잖아요. 공진 임피던스 Z0.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블로그 포스팅 제목 바로 아래에 답이 LC분의 L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이걸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제일 정확할까요? 시험을 위해서는 이 공식을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게 핵심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네.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 병렬 RLC 회로의 공진 임피던스 Z0를 묻는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공식은 바로 Z0는 L, CR분의 L입니다. LC분의 L. 네.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어서 CR분의 L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L 나누기 C 곱하기 R인 거죠. 아, CR분의 L. 네,
블로그에서 다루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풀려면 이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 보기에서 이 공식을 직접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LCR 값을 주고 Z0를 계산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왜 하필 공식이 LC분의 L, 그러니까 CR분의 L일까요? LCR 값들의 이런 조합으로 최대 임피던스가 딱 표현된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아, 네. 블로그 본문에서는 공식 유도 과정까지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혹시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라도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블로그 참고 부분에 어드미턴스라는 개념이 잠깐 언급되던데 혹시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맞아요. 병렬 회로는 그 특성상 임피던스 Z를 직접 다루는 것보다 그 역수인 어드미턴스 Y를 이용하는 게 계산이 훨씬 편할 때가 많거든요. 어드미턴스요? 그건 뭐죠? 어드미턴스 Y는 임피던스 Z와 반대로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가 이걸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Y 꼴 Z분의 1이죠. 아, 임피던스의 역수군요. 네, 병렬 회로에서는 각 소자의 어드미턴스를 그냥 더하면 전체 어드미턴스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렬 RLC 회로의 전체 어드미턴스는 Y 이꼴 1 over PDR 플러스 J 오메가 C 플러스 1 over J 오메가 L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여기서 J는 허수단이고 오메가는 각 주파수 2파이 F를 말하고요. 네,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근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공진 상태에서는 바로 이 허수 부분, 그러니까 리액턴스 성분에 해당하는 WC 1 over WL 이 부분이 정확히 0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L과 C의 영향이 상쇄된다는 게 수학적으로는 이 부분이 0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 조건, 즉 오메가 C 이꼴 1 over WL 이 조건을 만족하는 주파수가 바로 공진 주파수 F0가 되는 거고요. 이 조건을 이용해서 공진 C의 임피던스 Z0를 구하면 정확하게 Z0는 RC분의 L, CR분의 L이라는 결과가 딱 나옵니다. 와, 신기하네요. 유도 과정 전체를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드미턴스라는 게 병렬회로 계산에 편하고 리액턴스 성분이 0이 되는 공진 조건에서 이 공식 CR분의 L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 맥락을 이해하시면 기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리액턴스 부분이 0이 되는 조건에서 Z0 이퀄 LCR, CR분의 L 공식이 나온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니까 훨씬 명확해졌어요. 그럼 이 공식하고 함께 블로그에서 언급된 또 다른 중요 공식, 공진주파수 공식, F0 이퀄 1, 2파이 루트 LC,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것도 있던데요. 이 둘은 어떤 관계인가요? 항상 같이 외워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공진 임피던스 공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공진 주파수 공식, F0 이퀄 1, 2파이 루트 LC, 2파이 루트 LC분의 1. 입니다. 네, 방금 설명드렸듯이 공진이라는 건 특정 주파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 특정 주파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바로 이거예요. 중요한 건 L하고 C 값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점이죠. R 값은 상관이 없어요. R은 상관없군요. 네. 그리고 공진 임피던스 Z0 이퀄 LCR, CR분의 L 공식은 공진 상태에서의 임피던스 값이니까 당연히 어떤 주파수에서 공진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문제에 따라서 LCR 값을 주고 공진 임피던스를 바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L하고 C 값만 주고 공진 주파수를 먼저 구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이 두 공식 Z0 이퀄 LCR, CR분의 L하고 F0 이퀄 1, 2파이 루트 LC, 2파이 루트 LC분의 1은 병렬 공진회로 문제풀이의 핵심 짝꿍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함께 암기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Z0는 LCR분의 L과 F0는 1, 2파이 루트 LC,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 두 공식은 그냥 세트로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이제 정말 실전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공식을 외웠습니다. Z0는 LCR분의 L.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의 숫자를 대입해서 풀어야 할 텐데요. 여기서 단위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단위 중요합니다. 문제에서는 Z0의 단위로 ohm을 요구하는데
공식에 들어가는 L, 인덕턴스, C, 커패시턴스, R, 저항의 단위가 각각 헨리, H, 페럿, F, 옴,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밀리헬리나 마이크로페럿, 킬로옴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경우에 단위 변환을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답이 틀리게 나오나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어주셨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기본 단위로 환산해서 계상해야 합니다. 반드시요. 네, 반드시요. 그 공식 Z0는 LCR분의 L 자체는 L을 헨리, C를 페럿, R을 옴 단위로 넣었을 때 그 결과가 정확히 옴 단위로 나오도록 만들어진 공식이에요.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수험생들을 좀 헷갈리게 하거나 단위 변환 능력을 확인하려고 일부러 기본 단위가 아닌 뭐 밀리, 마이크로, 킬러 같은 접두사가 붙은 단위로 값을 주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내는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L은 10mH, C는 1마이크로페럿, R은 1킬로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숫자 10, 1을 그냥 그대로 공식에 넣으면요. 이건 뭐 완전히 틀린 답이 나옵니다. 큰일 나요. 헉! 반드시 기본 단위로 바꿔줘야 합니다.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킬로는 10의 3승을 의미하니까 이걸 적용해서 L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 C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 R은 1 곱하기 10의 3승 옴 이렇게 변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Z0는 CR분의 L 공식에 대입해야 올바른 공진 임피던스 값, 그것도 옴 단위로 딱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전기 문제를 푸실 때는요. 항상 주어진 값의 단위를 제일 먼저 확인하고 계산하기 전에 모든 값을 V, 볼트, A, 암페어, 옴, H, 헨리, F, 페럿 같은 기본 단위계 SI 단위로 통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와, 진짜 중요한 팁이네요. 그냥 무심코 숫자만 넣었다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기본 단위로 환산하는 것, 이거는 진짜 별표 5개 치고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꼭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 정리 단계입니다. 자, 청취자분께서 시험장에 딱 앉아 계신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죠. 병렬 RLC 회로 그림이 딱 보이고 공진 임피던스 Z0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는 문제를 딱 만났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정답을 맞히기 위한 아주 명확한 단계별 접근법, 이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시험장에서 병렬 공진 임피던스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1단계, 회로 확인. 먼저 문제에 주어진 회로 그림을 딱 보세요. 그리고 R, L, C 소자가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병렬 공진이랑 직렬 공진은 특성하고 공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네, 병렬인지 확인. 2단계, 질문 확인. 그 다음엔 문제에서 묻는 것이 다른 조건에서의 임피던스가 아니라 정확하게 공진 상태에서의 임피던스, 즉 공진 임피던스 Z0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공진 임피던스를 묻는 게 맞는지 확인. 네. 3단계, 공식 소환. 자, 확인이 끝났으면 이제 머릿속에서 병렬 공진 임피던스 공식인 Z0는 CR분의 L, 이걸 즉시 떠올리는 겁니다. 공식 소환. CR분의 L. 4단계, 단위 변환 및 대입. 이게 정말 중요하죠. 만약 문제에 L, C, R 값이 숫자로 주어졌다면 각 값이 기본 단위, 즉 H, F, 오메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MH, 뮤F, 킬로옴 같은 다른 단위로 주어졌다면 반드시 기본 단위로 환산합니다. 아까 강조했죠. 네, 환산 필수. 그 후에 환산된 값들을 공식에 정확히 대입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계산기 사용하실 때 뭐 괄호 사용 같은 거 주의하셔서 계산 실수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네, 계산 실수 조심. 5단계, 정답 선택. 마지막으로 만약 객관식 문제의 보기들이 숫자가 아니라 공식 형태로 주어졌다면 그럼 그냥 Z0는 LCR, CR분의 L 형태와 정확히 일치하는 보기를 고르시면 됩니다.
블로그 문제처럼 공식을 직접 묻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아, 공식을 직접 묻기도 하는군요. 네. 이 5단계를 차분히 따라가시면 병렬 공진 임피던스 문제는 확실하게 맞힐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단순히 시험 합격 넘어서 그 블로그에서도 언급했듯이 라디오 튜너처럼 특정 주파수 신호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원치 않는 주파수를 걸러내는 필처 회로 같은 데 있잖아요. 실제 전자통신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뭐랄까 학습에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와, 정말 명쾌한 5단계네요. 1단계 회로 확인, 병렬. 2단계 질문 확인, 공진 임피던스. 3단계 공식 소환, Z0는 L, CR분의 L. 4단계 단위 변환 후 대입. 5단계 계산 또는 공식 선택. 이 5단계 접근법하고 단위 변환의 중요성, 그리고 핵심 공식 Z0는 L, CR분의 L까지 확실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가 시험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분석한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포스팅과 저희 대화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 병렬 공진회로 파트를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공진 임피던스를 구하는 핵심 공식 Z0는 L, CR분의 L. 이걸 확실하게 암기하고,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값들의 단위를 기본 단위, 즉 H, F, ohm으로 정확히 변환해서 실수 없이 계산하는 능력, 이걸 갖추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식만 외우는 것을 넘어서 그 공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즉, 병렬 공진 상태에서는 인덕터 L하고 커패시터 C의 리액턴스 영향이 서로 상쇄되어서 전체 회로의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고 그 특성은 마치 순수 저항과 같아진다. 이 개념을 함께 기억하는 거죠. 네, 그 배경 개념도 중요하죠. 물론 병렬 공진의 그 짝꿍 공식, 공진 주파수 공식 F0는 2파이 루트 LC, 2파이 루트 LC분의 1, 이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 두 공식과 기본 개념, 그리고 단위 변환이라는 실전 팁까지 딱 갖추신다면 병렬 공진 문제는 이제 자신 있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자료를 토대로 병렬 공진회로의 정의, 공진 시의 특별한 특징들, 임피던스 최대, 리액탄스 상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진 임피던스 공식 Z0은 LCR, CR분의 L과 공진 주파수 공식 F0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2파이 루트 LC분의 1. 마지막으로 실전 문제 풀이 팁, 바로 단위 변환까지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유, 혼자서 묵묵히 꾸준히 노력하시는 당신의 모습 정말 존경스럽고 멋집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합격이라는 그 목표에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좀 자극할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하는데요. 오, 어떤 건가요? 오늘 살펴본 그 블로그 포스팅에 참고 사항에 회로의 Q, 퀄리티 팩터, 양호도라는 개념이 언급되었어요. Q값이라고 부르는데 네, Q값 봤어요. 이 Q값이라는 게 회로가 공진 주파수 주변의 다른 주파수들을 얼마나 잘 구별해 내는지 이걸 나타내는 회로의 성택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Q값이 높을수록 특정 주파수만 아주 뾰족하게, 날카롭게 선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 Q가 높을수록 선택을 잘한다. 네. 자, 그럼 만약에 Q값이 아주 높은 병렬 공진 회로하고 Q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회로가 있다면 이 둘을 실제 라디오 수신기나 필터로 사용했을 때 각각 어떤 특성의 차이를 보일까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방송 주파수 중에서 내가 원하는 방송 딱 하나만 깨끗하게 듣고 싶을 때 어떤 Q값을 가진 회로가 더 유리할까요? Q값이 높은 거겠죠. 뾰족하게 선택하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학습을 더 이어가시면서 이 Q값의 의미와 실제적인 역할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면 병렬 공진 회로뿐만 아니라 전기 회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